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죠?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일 중에 어뜸이 되는 과일이 과연 어떤 과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하고 맞춰보시겠습니다. 과종이라고 과일 중에 어뜸이라는 거죠. 혹시 2010년에 제정된 10월 22일에 제정됐습니다. 어떤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날은 배데이입니다. 배 먹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배데이를 배 먹는 날이라고도 하고 행복과 건강이 배가 된다고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배죠. 가을 되면 물이 참 많고 달고 맛있죠. 근데 이 배 맛이 정말 미국 가서 살면 배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 항상 배를 많이 먹게 되죠. 참 맛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을 갖다가 미국에서 재배했는데도 맛은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파란색 배, 약간 옅은 노란색, 갈색에 가까운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게 아주 잘 익으면 아주 검붉은 색이 됩니다. 서양배지요. 종 모양처럼 생겼는데 어떤 분은 이 배의 향과 맛이 독특하기 때문에 서양배를 한국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한국 사람들도 계셔요. 배는 수분이 85%에서 88%나 되고 알칼리성 과일입니다. 열량은 100g당 51kcal로 낮은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혈당지수와 당부하지수가 30에서 35, 당부하지수는 4, 두 개 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신 당뇨 환자는 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바꿔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함량이 74%나 되고 인이나 유산 등의 함량도 25%나 되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량의 폴리페놀이 있어서 항암, 항염증, 항산화, 그래서 암을 일으키지 않는 과일이니까 어뜸일 수밖에 없겠네요. 배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요. 배 특유의 어떤 세포가 있는데 석세포입니다. 돌세포라는 거죠. 씹으면 잘 안 씹히는 부분, 뽀글뽀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게 치석 제거 효과가 있고 변비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보통 배는 재배하는 배보다는 야생 배나무가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해요. 그 다음에 심장병, 고혈압,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배는 심장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나라 무종 황제는 실제로 심열병, 심장에 열이 차오르는 병을 배즙으로 완치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산이 술독도 풀고 폐 기능도 좋게 해주죠. 또 성악가들,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나면 말이 잘 안 될 때 배즙을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자주 마시면 목이 트여서 말도 잘 할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별히 불용성 식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흡수를 늦춰서 혈당을 완만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고 당뇨 환자도 하루에 1회 정도 배 반 개나 한 개 섭취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이 당화 혈색소나 당 농도가 문제겠죠. 그래서 심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는 상온에 보관하면 영양이 빠져나가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옥시다제나 인베르타제라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육식을 하신 분들도 이 옥시다제나 인베르타제가 있기 때문에 배를 드시면 소화가 증진됩니다. 그 다음에 루테올린이 있기 때문에 기침, 가래, 천식, 호흡기염증을 완화하는데 저희들이 클 때는 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감기 걸려서 기침, 가래가
심하면 할머니가 배를 구해오셔갖고 속을 이렇게 다 파내고 안에 꿀을 넣고 중탕을 해갖고 갖다 주시면서 기침 가래 안 나올 거니까 먹어라 해서 저는 참 여러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칼륨이 있어서 나트륨 배출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의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산화시켜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콩나물에도 아스파라긴산이 있고 아스파라가스에도 아스파라긴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껍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한다. 방지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지연시킨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할머니들이 7, 80대가 돼도 얼굴에 주름이 없고 매끈매끈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좋아졌지만 식생활 여건이 좋아진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배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씨앗을 씹어서 삼키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청산가리 계열인 독소인 시아나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도 씨를 먹지 말 뿐만 아니라 애완견이나 고양이까지, 강아지인데 강야지라고 제가 썼네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소량은 체내에서 해독되지만 과량 섭취 시 두통,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이 유발되니까 반드시 씨는 제거하고 드시고요. 그 다음에 석쇠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가진 사람이면은 가스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석쇠포 배를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점점 서서히 저하되는데 칼륨을 제한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배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고혈압 예방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는 칼륨 배출이 어려워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나이가 드시면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그냥 건강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칼륨을 좀 제한하셔야 되는데 칼륨이 풍부한 게 배에도 풍부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바나나나 비트나 그 다음에 시금치 같은 데 칼륨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주스요법을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주스만 먹고 그렇게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치료하는 그 기관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병이 잘 낫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도 많이 모인다고 그러죠. 주스요법을 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배즙이에요. 그 배즙을 주는 이유는 소화에 부담이 없고 위장을 편안하게 보호하고 빠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즙을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엔 다른 즙들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배를 잘 활용하셔서 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조금 정진시키고 특별히 주의할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